자, 반갑습니다. 배동찬 교수의 맛있는 돈 이야기의 배동찬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돈 되는 소형 아파트 투자 핵심 세 가지, 또한 소형 아파트 투자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돈을 벌 수 있다. 소형 아파트 소유자 입장에서 본다면 아파트를 바라다 보는 관점은 두 가지가 있겠죠. 뭐 돈 되는 아파트냐, 돈이 안 되는 아파트냐, 이렇게 바라다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만 소형 아파트 거주하시는 분 입장에서 본다면 살기 좋은 아파트냐, 살기가 좀 덜 좋은 아파트냐, 이런 차이점이 또 있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소형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분들, 또 투자의 목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 꼭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돈이 안 되는 소형 아파트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 광역시에 있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1평이고요. 입주 연도는 1993년도에 입주를 했고요. 세대수는 900세대입니다. 이 좌측 밑에 빨간색 박스를 보시면 2015년 매매 금액 상한가가 9,600만 원으로 형성되어 있죠. 그 옆에 파란색 박스를 보시면 전세 가격은 7,750만 원입니다. 만약에 이 아파트에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투자 금액은 9,600만 원에서 7,750만 원을 뺀다면 실투자 금액 1,850만 원 되겠죠. 어때요, 여러분? 금액이 좀 싸게 느껴지시나요? 2015년도 10월 달에 2천만 원 미만짜리 투자처가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 또 행복하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 이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이 아파트의 매매 금액 상한가는 8,850만 원입니다. 4년 전 매매 가격 상한가 9,600만 원에서 현재 8,850만 원이니까 약 750만 원 정도가 하락되었음을 여러분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평수가 몇 평이냐 하니까 21평이죠. 소형 아파트고요. 입주 연도는 1993년도, 다소 좀 오래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세대수는 900세대. 이 세대수로 놓고 본다면 또 적지 않은 세대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또 지방 광역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형 아파트인데 왜 이리 많이 안 올랐을까? 그래서 안 올라가는 소형 아파트도 있다는 점에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들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이제는 돈 되는 소형 아파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돈 되는 소형 아파트입니다. 먼저 앞서 본 아파트와 같은 광역시예요. 또 이 아파트는 23평 아파트이고요. 입주 연도는 1994년이고요. 세대수는 1200세대입니다. 2015년도 매매 가격 상한가가 2억 1천만 원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리고 그 옆에 전세 가격 상한가라고 본다면 1억 5,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매매 금액에서 전세 금액을 빼면 만약에 여러분이 이 소형 아파트에 투자를 하신다고 한다면 5,5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렇다면 4년이 지난 지금 이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요? 4년이 지난 이 아파트의 가격은 2억 7천만 원입니다. 4년 전 2억 1천만 원 대비해서 6천만 원 정도가 올랐죠. 여기에다가 옆에 파란색을 한번 보실까요? 2015년 10월 달에는 전세 가격이 1억 5,500만 원에서 2019년 10월 달 현재 전세 상한 금액이 2억 1천만 원 한다는 얘기예요. 전세 금액이 예전에 매매 금액이 됐기 때문에 과거에 취득하신 분 입장이라면 투자 금액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물론 뭐 공인중개사 수수료 하고 취득세나 이런 비용 빼고요, 그냥. 그러면 아파트 평수도 23평이고 입주 연도도 1994년하고 93년이고 세대수도 900세대하고 1200세대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는 거예요. 따라서 같은 광역시에 있는, 또 같은 수도권에 있는, 또 같은 지방에 있는 똑같은 소형 평수 아파트다 하더라도 아파트의 가격에 따라서 올라가는 소형 아파트가 있는 반면에 떨어지는 소형 아파트가 있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소형 아파트 투자에 있어서는 모든 소형 아파트가 다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광역시급 소형 아파트는 오른다,
이런 얘기도 아니라는 게 바로 좀 증명이 되지 않습니까? 또한 대단지 소형 아파트는 오른다. 뭐 900세대니까 당연히 오른다라고 이런 이야기도 다소 좀 어폐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부동산이 어렵고 힘들다는 얘기예요. A는 B다, 또 B는 C다.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확률보다는 A는 B가 아닐 수도 있고 C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우의 수가 이렇게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어떤 소형 아파트를 매수해야지 돈이 될까?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점에서 돈 되는 소형 아파트의 세 가지 조건을 본다면요. 첫 번째로 본다면 중요하죠. 선호하는 지역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누구나 다 선호하는 지역, 누구나 다 살고 싶은 지역, 누구나 다 사고 싶은 지역, 그런 지역의 아파트, 그런 지역의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셔야죠. 다만 이런 지역의 아파트로 놓고 본다면 좀 가격이 다른 지역보다 비싸다는 그런 특징이 있다는 얘기예요. 가격적인 부담이 없다면 언제나 누구나 다 들어와서 살 수도 있고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라는 얘기고요. 두 번째로 본다면 뭐 또 당연한 이치겠죠. 교육 환경이 우수한 곳에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접한 아파트다. 최소한 초등학교만큼은 인접하에 있다. 이런 아파트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소형 아파트라는 게 뭐 10평대하고 20평대 아파트를 소형 아파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아파트의 특징, 입주민들의 특징으로 본다면 주로 신혼부부들이나 아이들이 어리지 않습니까? 아이들이 어리다는 것은 초등학교 가까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초등학생을 초등학교에 보내는데 뭐 버스를 태워서 보낸다. 그러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좀 가고 싶은 아파트가 아니겠죠. 살고 싶은 아파트가 아니 될 수가 있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초, 중, 고등학교가 밀집된 그런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처럼 초, 중, 고등학교에 밀집이 됐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학원가도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교통이 우수한 곳으로 선택하셔야 되겠죠. 예를 든다면 서울 수도권이라면 역세권 아파트인데도 아직 가격이 덜 상승했다. 그런 아파트는 역세권 하나만으로도 좀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지방으로 놓고 본다면 뭐 역세권이나 또 도로가 또 좋아야 되겠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교통망이 우수한 지역, 그런 지역의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요 세 가지가 이루어진다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선호, 또 교육, 교통 이렇게 갖추어진다면 자연스럽게 나머지도 다 형성이 돼요. 뭐 어떻게 형성되냐라고 하면 선호도가 좋은 아파트, 당연히 사람이 몰리겠죠. 사람이 선호를 하는 거니까요. 그럼 사람이 몰린다는 얘기는 돈이 몰린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러면 돈이 몰린다는 얘기는 대형 건설회사가 아파트를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선호하는 아파트를 보면 대형 건설사 이름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 그럴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두 번째 교육으로 본다면 뭐 좋은 학원이 있다라는 얘기는 또한 자연스럽게 좋은 근린생활시설이 또 들어올 수 있겠죠. 또 좋은 학원이 있다 보니까 우수한 학생이 들어오겠죠. 이왕이면 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그런 학교를 또 선호한다는 얘기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 본다면 교통인데요. 교통이 좋다는 얘기는 당연히 좋은 직장이 들어온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이왕이면 교통편이 좋은 위치에 그러한 입지에 공장을 짓고 회사를 설립할 거 아닙니까? 따라서 교통망이 좋다라는 얘기는 또 좋은 직장이 들어온다는 얘기는 좋은 병원도 들어올 수가 있다는 얘기죠. 결론적으로 교통이 좋다는 얘기는 또한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올 그럴 가능성도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투자의 목적으로 소형 아파트를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고 한다면 반드시 이러한 세 가지 부분을 꼭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돈만 많아봐라. 내가 당신이 원하는 곳에 내가 당연히 사지. 그런데 지금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런 곳에 못 산다.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또 한 가지 사례를 놓고 말씀을 한번 해드릴게요. 먼저 뭐 돈이 많고 적고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죠. 또 투자금의 차이도 또 굉장히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가지고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상승한 아파트를 본다면 2015년도 10월 달에 매매 금액 상한가가 2억 1천만 원이었고요. 전세 금액이 1억 5,500만 원이었죠. 그러면 실투자 금액이 5,5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하락한 아파트를 보겠습니다. 2015년도 매매 상한가가 9,600만 원이고요. 전세 상한가가 7,75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제 투자 금액이 1,850만 원이겠죠. 물론 금액 차이가 나죠. 약 3배 정도 금액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은 이렇게 한번 또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소형 아파트를 매수하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실투자 금액이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그 정도는 있지 않을까요? 물론 또 없을 수도 있겠죠. 실투자금 5천, 6천이 없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실투자금 2천만 원 미만 저렴한 거를 살 수도 있겠죠. 뭐 돈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는 있어요. 하지만 예를 든다면요. 여러분이 만약에 6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다. 그러면 5,500만 원짜리 하나를 살 것이냐, 아니면 실투자금 1,850만 원짜리 요거 보면 세 개를 살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러면 또 인간의 마음이 또 이상하게 또 흘러가죠.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실투자금 1,850만 원이면 세 채를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왕이면 저렴한 소형 아파트를 두 채 내지 세 채 사는 거, 요게 혹시 더 이득이지 않을까라고 요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 있지 않습니까? 다다익선이라고 왠지 모르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런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투자금 5,500만 원짜리 하나를 안 사시고 실투자금 1,850만 원짜리를 세 개를 사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나요? 그 결과는 여기 화면하고 똑같이 됐죠. 실투자금 5,500만 원인데요. 현재 시세는 2억 7천만 원이다. 이익금이 6천만 원. 어찌됐든 6천만 원 올랐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옆에 보시면 과거 매매 금액이 9,600만 원에서 현재 매매 시세가 8,850만 원이니까 오히려 750만 원 돈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럼 750만 원 돈이 떨어졌는데 내가 새 채를 샀다. 그러면 손실 금액이 2,250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소액 투자로 돈 좀 벌어보고자 하는 이러한 순간의 선택이 싸고 인기 없는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냐, 아니면 비싸지만은 인기 좋은 아파트를 선택할 것이냐, 이 갈림길에서 여러분의 선택을 잘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보면 순간의 선택이 몇천만 원 매덕이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예요. 그냥 단순하게 서울이니까, 또 수도권이니까, 광역시이니까, 소형 아파트이니까, 대단지 아파트 단지이니까 이 지역이 안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는 이 지역이 오른다,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시기 이전에 한 번쯤은 이 지역이 왜 안 올라갔을까, 또 사람들이 선호로 하는 아파트인지, 교육 요건은 어떤지, 교통은 어떤지,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깊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투자를 하신다면, 소형 아파트에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러한 부분을 잘 염두에 두고 현명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이상까지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도움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